옛날은 엄청 화려했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렇게 멋쟁이들은 다 이대 쪽으로 몰리는다고 생각을 했고 일단 세련되려고 하면 이대 쪽으로 와야 됐고 그땐 그랬었어요. 이대 제가 2000년도부터 여기에서 장사를 했는데요. 제가 왔을 때 당시에는 굉장히 번화했었고 굉장한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옷집이 빽빽하게 있었고 완전 전성기를 누리던 시대였거든요. 제가 왔을 때는 한 중간 정도 됐다고 했는데도 굉장히 전성기였었고 거리가 그랬었는데 지금 엄청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너무 다운돼갖고 분위기를 어떻게 끌어올려야 할지. 그 이대 패션 문화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대가 가지고 있는 그 예전의 패션이라는 그 지역의 정체성하고 이화여대 앞에 상권 침체 때문에 공실들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그 공실들을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지역을 활성화시키냐라는 그 과정에 다시 또 청년 창업 이런 창업 디자이너들이 지원을 하고 모이기 시작했고 이대는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의 보급력이나 파급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화여대생들이 그 선두에 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리가 더 이렇게 젊어졌고 생기가 돌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우리 때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많이 들어와서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 방식으로. 근데 그 옷을 만들고 패션 디자인하는 사람이 이대 앞에서 뭔가 본인도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는 것 같고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열정들이 먼저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밖에 많이 똑같은 것보다 좀 새로운 것들 먼저 도전해보고 싶어하고 뭔가 나는 좀 달라도 다른 선택을 해도 그걸 조금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혼자 하면서 되게 필요한 것들도 많고 그런데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이제 청년 52원가가 같이 조성이 되면서 다른 상인들한테도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지금 이대 산학협력단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이제 같이 동업하면서 좀 힘들었을 때 같이 그냥 에이 뭐 이러면서 의사 넘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역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결국 어떤 상업 지역이든 간에 새로운 사람들이 뭐 창업을 하던 뭐 사업을 차리던 점포를 차리고 또 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공감대나 그 지역의 뭐 건물주, 상인들, 주민들 사이에 이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겠다라는 서로 이제 공감대들이 형성이 되고 그것들을 위해서 좀 같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역 활성화에서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민의 참여로 제작되는 시민영상 특이점. 오늘은 한때 젊음과 청춘의 상징적인 장소였던 신촌 소식으로 시작했는데요.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온 분들과 함께 신촌동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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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90년대 초반에 대학 생활을 했었는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신촌 최고의 핫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신촌동 일대가 그 명성이 좀 퇴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님? 신촌에 굉장히 밴드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전부 홍대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한 축이 홍대로 이전을 하고 네. 재미를 잃어가기 시작했던 부분이 바로 90년대 중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자본은 상륙을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0년대 중반까지 신촌이 전국 5대 상권의 하나로서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몰락의 시작은 90년대 중반에 그 무렵에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흐름 같은 것들이 있는 거네요. 네네, 그 문화적인 콘텐츠가 빠져나가면서 활력을 네. 잃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자본이 많이 있고 또 1인 가구가 많고 또 네.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보다는 또 금방 떠나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같이 모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신촌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거주자 중에서 40% 정도가 1인 가구 청년층이고요.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아니면 또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보니까 모이기 어렵지 않은가 하는 의견들이 좀 있는데요. 신촌을 살리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청년들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모이는 청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신촌에서 내가 자취방을 구하는데 좀 더 잘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촌 주거 모임이 생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민들의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것들을 좀 먼저 시작했잖아요. 신촌 같은 경우에. 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함께 할 때 어떤 우리 신촌이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신촌은 그 전국의 대표적인 상권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상권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전처럼 잘 살고 싶다. 예전처럼 활발한 상권 내에서 장사를 잘하며 살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었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시점에 있어서 단순히 상권만 활성화시키는 것이 잘하는 것이겠느냐. 그럼 어차피 시작된 도시재생 사업, 이걸 통해서 지역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역을 더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2015년도, 16년도에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주민 상인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신촌 일대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주민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영상을 통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주민들의 생업을 보호하고 신촌을 최고의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신촌동 주민이 주체가 되어 의사를 결정하고 미래로 나아갑니다. 우리 일이니까요. 우리 일이니까 내 일이니까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몇몇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민이잖아요. 이 지역의 주인들이니까 주민이 빠져버리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 못 받고 관에서 의도한 대로만 진행될 수가 있어서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대다수의 주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많은 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현장성이라는 것을 좀 많이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상인들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상인들이 어떤 게 필요하고 또 지리적으로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 듣고 주민이나 상인들을 좀 끌어낼 수 있는, 여기에 오면 뭔가 있다는 뭐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뭔가 조금 아주 조그만 거라도 좀 있으면 쉽게 끌어낼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해관계자들한테 이런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해 당사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의 진정한 방향성을 관이나 또 센터나 또 여러 전문가들한테 어필을 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어떤 그 경험들이 같이 들어가서 어우러지는 것이 정책의 올바른 방향으로 승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신촌, 언제나 주민협의체는 신촌 주민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마을 활동에서 주민분들이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 직접 활동해야 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유라고 할 것까지보다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도시재생의 마을의 주인이 사실 주민이잖아요. 네. 도시재생이라는 게 사실 그 마을에 정을 붙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도시가 점점 좋아지고 이제 스토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빼놓고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주민협의체, 예. 그 신촌동에서도 어떤 역할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2015년도, 그러니까 16년도에 주민협의체가 발족이 되고 난 이후에 행정과 주민의 중간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행정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 주민협의체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주민들과 얘기를 해보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 역할을 했었거든요. 대학과 지역과 그다음에 주민과 상인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의 중심에 그 주민협의체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주민협의체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가교 역할 같은 것들을 해내면서 만들어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신촌이랑 또 이화여대 하면은 유명한 게 노점상이잖아요. 맛있는 음식 파는 노점상 많이 있는데 그 서부 노련이라고 하죠. 서부 노점상 연합회. 그 사무실이 마침 제가 옛날에 하던 커피숍 지하 1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꽤 터프한 분들인 거나 잘 알고 있는데 이분들과 또 협력하면서 또 같이 도시재생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변화를 만들어 나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신촌 도시재생 사업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노점상 문제였는데요. 특히 도로가 작고 거기에 노점상들이 쭉 깔려 있었기 때문에 통행상의 문제라던가 말들이 많았는데요. 노점상들을 철거하거나 퇴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게 바로 신촌 박스케어 사업이고요. 이쪽에는 이제 원래 기존의 노점상 운영하시던 상인분들도 계시고 청년 창업가분들한테도 기회를 드리고 있어서 좀 더 새롭게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도로들도 더 좋게 정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 자체가 공유하게 돼 있잖아요. 청년 창업가들과 그 노점상 상인분들이 같이 공유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나온 어떤 그 시너지, 어떤 분위기 전환 이런 것도 상당할 것 같아요. 어떤 시설이든지 간에 처음에 만들어지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데에서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시는 노점상 분들이 노점할 때보다 매출이 좀 적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약간 소외되는 느낌 그런 부분을 가지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행정을 취했을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긍정적인 부분과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모두 챙기는 게 진정한 어떤 그 행정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어떤 상권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도시 재생을 통해서 좀 개선된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나요? 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맨 처음에 시행을 할 때 사업추진협의회에서 경관협정 형식으로 갈 것이냐, 환경 개선 형식으로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좀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경관협정 형식으로 가게 되면은 당사자들과 굉장히 다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럼 사업 기간 내에 제대로 끝내기 위해서는 환경 개선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행정에서 제안을 해주셨고 하지만 뭐 말씀드렸듯이 결국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그렇게 확실하게 반영이 되지 않은 사업, 약간은 아쉬운 사업이 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경관은 좀 깨끗해지는 측면 그런 거는 있긴 합니다. 주민 협의체뿐만이 아니라 신촌 도시재생은 아카데미라고 하는 주민 아카데미가 되게 내실 있게 진행된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2015년도에 일기 아카데미가 시작이 됐는데 진짜 신촌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사업 계획을 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지역과 주민과 그다음에 학교가 연계를 해서 지역의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서대문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집이 만들어졌다는 것. 거기에 저는 가장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지금 종료가 되었는데요. 도시재생 아카데미에 참여했던 이제 학생분이 이제 도시재생 앵커 시설이 생기고 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 대학생 청년 문화기획단으로 다시 활동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네트워크가 형성된 게 가장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존심을 갖고 스스로 성장하는 자립심이 신촌 주민 스스로는 물론 마을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촌동 주민들의 열띤 노력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공모사업의 제안서 이런 것도 사실은 재생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참여하고 하는 과정에서 행정하고 같이 일을 하는 시스템들이 제안서를 쓴다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하고 일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하고 같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행정 절차에 따라서 타이밍에 따라 이게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이게 냈을 때도 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저는 이제 초기에 어떤 이제 뭔가 시도할 수 있고 기반을 만들고 그런 계기들을 만드는 데는 되게 유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점점 공모사업 외의 어떤 사업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편이지만 아직 그래도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서로 뭔가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조언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음 뭐 사업을 진행할 때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협력하는 사람들끼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결과물들을 나타내고 그 결과물들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간다는 게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또 아직 한 주가 남았는데 마무리하고 나오는 결과물들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사실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들이랑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그만큼 홍보라든지 주민들 찾아뵙고 원하는 방향을 같이 그리는 부분이 가장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약간 도시재생 아카데미 상부상조다? 서로 뭐 아이디어 교환도 하고 보완도 많이 해주니까 서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신촌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아직은 모르겠다. 좀 더 배워가지고 사람들이랑 많이 나누고 더 공유를 해보고 배울 수 있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촌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친구다 라는 부분에서 왜냐면은 사이가 안 좋은 친구도 있고 친한 친구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참여를 안 하셨던 분은 좀 아직 서먹서먹한 친구인 것 같고 아카데미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친구다라고 생각돼요. 방금 영상을 보니까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또 이제 수료하는 그 주민분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젊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나이 먹어서 그런가? 아니 맞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신촌 거주민의 40% 정도가 청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 먹으면 이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서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기도 하고요. 이렇게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이렇게 수료를 하면 어떤 활동으로 또 이어지게 되나요? 진짜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 이거는 내가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운영위원 내에서 이제 같이 이제 의논을 하고 사업의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민과 주민을 이어주는 이런 어떤 공동체, 굉장히 어떤 여러 가치가 있겠죠? 같이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네. 사실 주민은 물론 중요한데요. 주민 개인이 있을 때는 사실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한 사람이 사실 모든 걸 대표해서 말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의견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렇게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는 공공 기반 시설의 재생, 어쨌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협의체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사랑방이라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만나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그 지역의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 시골 가면 마을회관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신촌 지역이나 아니면 도시 지역에서 앵커 시설로 대변이 되는데 기존의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젊은 친구들도 이용할 수 있고 아니면 저희 주민협의체처럼 중간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서로 콜라보레이션해서 거기서 어떤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그 많았던 공동체라든가 또 혈맥을 뚫는 데 있어서 도시 앵커 시설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또 앵커 시설들이 있습니까? 신촌 파랑고래라는 신촌역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도시재생 앵커 시설이 있고요. 이제 이쪽 공간에서는 이제 연습실이나 커뮤니티 카페 등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기획을 할 수 있는 공간부터 이제 그 기획한 내용을 가지고 공연장이나 다목적 홀에서 실제로 뭐 축제라던가 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그 얘기 들어보니까 파랑고래가 많은 역할들을 하는데 주민분들 아까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은 그 앵커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점을 갖고 얘기하시는지 좀. 일단 주민분들도 자주 이제 회의 공간이나 그런 세미나 공간이 필요하실 때 많이 찾아뵙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주변 상인분들이랑도 이제 말씀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파랑고래랑 창천문화공원이 이제 재정비가 되면서 확실히 좋아졌다. 아직은 부족한 점들이 있긴 하다. 좀 더 노력을 해달라. 하지만 여기가 생기면서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 창천문화공원이 다시 활력을 되찾은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신촌의 사랑방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거네요. 시작했죠. 시작을 했죠. 네, 창천문화공원 하나의 놀이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놀이터에 생긴 앵커 시설 파랑고래. 이 파랑고래 덕분에 더욱 많은 지역 청년들이 마을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데요. 주민, 상인, 그리고 지역 청년이 하나 되는 신촌의 즐거운 일상, 그 변화의 현장을 만나보시죠. 원래 그 신촌을 하나의 여행지로 만들자라는 공모전을 하게 되면서 신촌 도시재생 이런 센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사 같은 거를 기획하고 또 만드는구나 해서 그러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신촌에 사람들이 왜 오는지도 너무 궁금해지고 그리고 신촌에 사시는 분들이나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가 너무 궁금해져서 아무래도 신촌에 있는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랑 단체들이 그런 거에 필요성을 느끼는 거가 되게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거랑 연계해서도 한번 더 참여해보고 싶었고 가지고 있었던 활동 목표는 신촌이랑 사람들을 조금 더 가깝게 만들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신촌이라는 그 이름 뒤에 있는 사람들이 신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 신촌에 왜 왔니?라는 주제로 이제 엄청나게 큰 가벽에다가 그런 사람들이 신촌 방문 이유에 대해서 글이나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그거를 모아서 벽화로 완성을 하는
게 주 내용이고요. 낙서하듯이 그냥 편하게 예쁜 작품이 아니어도 되니까 낙서하듯이 편하게 그리면 이제 그걸 하나 붙여서 신촌에 왜 왔는지를 알려준 하나의 게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처음 기획을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욕심은 많았는데 사람들이 다 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대부분 무시를 하고 지나갔거든요, 행사를 하면.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주셔서 저희가 안 그려도 네, 벽이 다 채워진 것 같아가지고 네,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집단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상인분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분들의 지원을 받고 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훨씬 더 애정이 갖게 된 것 같아서 이런 접점이 되게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이제 여기 항상 상주하고 있는 상인분들과 대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젊은 층이 아무래도 신촌에 많이 놀러 오다 보니까 그런 젊은 층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주제로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꾸준히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아름아름 널리 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신촌을 대학생들이 바라보는 신촌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고 본인들의 생각을 표현해낼 수 있고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 학생들의 참여가 굉장하잖아요. 근데 뭐 취업 준비라든가 또 스펙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참여한다.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하시지? 사실 뭐 취업 준비, 뭐 스펙 준비가 네. 별다른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과정인 네.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청년층이 도시재생이나 이런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스펙 찾기라기보다는 이제 내 삶의 질을 좀 더 올리는 과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학교에서도 이렇게 지역과 연계된 그런 수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서대문구에서 대학 지역 연계 수업을 하고 있고요. 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학과 지역이 연계를 해서 이제 수업의 일환으로 예를 들면 건축학과와 함께 네. 신촌의 어떤 부분들을 건축학적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5년 하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6개 대학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어떤 지역 연계 수업이 또 지역에 끼치는 어떤 신촌에 끼치는 파급 효과 상당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신촌에 관심이 없었던 대학생들, 네.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정외과에서 어떤 수업을 해서 신촌 지역에 나와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를 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사장님을 만났는데 이런 사정이 있었네. 또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사장님네 가게를 이렇게 바꿔드리면 이런 것들이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관심을 가지게 되고 좋아지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학교를 지금 당장 졸업을 해서 떠나게 되더라도 나중에 신촌에 어떤 일이 생기면은 당연히 신촌 먼저 가지 홍대보다 이런 식의 그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이랄까 이런 것도 좀 있나요?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 초반부터 굉장히 네. 의논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나온 결과물은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9명의 건물주와 같이 상생협약을 맺어서 최소한 우리 가게들, 우리 건물주들은 1년에 올리기지. 올려야지. 물가가 오르니까. 근데 많이 안 올리겠다. 지역 내에 상인회라든가 아니면 저희 주민협의체가 좀 더 목소리를 가지고 큰 단체가 되면
힘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법적으로도 굉장히 접근하기가 힘들고 좀 난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 부분은 뭐 신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청년 문화가 다시 살아 숨쉬는 신촌이라는 곳, 이 특성, 이 청년과 신촌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또 이제 기대가 되시나요? 일단 신촌에서는 뭐든지 해볼 수 있는 공간, 청년들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공간, 네. 나이대에 국한하지 않고 도전을 해서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신촌이 대학 자산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히 이 대학 자산, 이 아이디어들이 대학교 울타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신촌 지역으로 좀 나와서 이 신촌 지역에서 이런 창업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한국의 신촌밸리 이런 창업밸리가 돼서 이런 청년 창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김 위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국회로 가셔야 된다. 근데 이거 제가 나와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도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신촌 이렇게 하면 뭔가 지금은 또 가슴 설레이는 지명 뭐 그런 곳이긴 한데 도시재생도 이제 18년도에 끝났잖아요. 사업들 지원이 끝났는데 지금도 이제 협의체 이끌어 나가시면서 새로운 또 변화들 계속 유지하고 있어 그런 것들을 응원해 드리고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두 분 앞으로 이제 신촌을 위해서 또 어떤 활동을 하실 것인지 2020년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 신촌 파랑고래에서 이제 활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문화기획단 운영도 꾸준히 할 생각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신촌에 집을 얻는 것이 목표고 진정한 주민으로 프로그램에서 만난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지금 영상 스튜디오를 따로 하고 있어요. 작은 모임이지만 좀 지역 상인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는 개인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그 영상 만들어주면 저희 프로그램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때는 장은지 감독님.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까지 지역 내에서 한 5년에 걸쳐서 활동을 해왔었거든요. 이제는 조금 더 넓혀서 그다음에 서대문구에서 좀 더 활동을 하면서 각 지역의 이제 여러 현안들과 그다음에 신촌의 여러 현안들이 어떤 식으로 접목이 될 수 있나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공부를 좀 해보고 많이 얻어가실 수 있게 그분들이 그래야 좀 더 신촌에 관심을 가지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유관단체 장님들과 의논을 해서 좀 도와드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 2020년 목표 다 이루셨으면 그런 또 바람이 생겼습니다. 진짜요. 오래된 도심, 말을 살리는 도시재생은 지역 주민의 희망을 담아냅니다. 그 희망을 현실이 되게 하는 힘, 바로 신촌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주민들뿐만 아니라 상인 그리고 신촌 일대 대학생들의 노력으로 재탄생한 신촌의 오늘 기록하는 시민영상 특이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